저는 김수인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클래스를 신청하게 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설레이기도 하고 반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정말 여러분들과 진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의문이 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뻐할까? 네, 제가 고민 많이 했으니까 함께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미 주제로 만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취업 진로 마인드셋인데요. 취업 진로 마인드셋,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업을 꿈꾸고 있고 어떤 진로를 향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사실 30, 40대 여러분들과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퇴직을 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하죠?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과 현재 채용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채용 시장에서 인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채용 시장, 인재.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 모든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의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채용 시장. 어떤 인재가 성공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20대, 30대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0대, 50대 분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나이 때 인재, 훌륭한 사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열정적인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혹은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근데요, 현재 2020년도에는 어떤 인재들이 과연 뽑히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솔루션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랑 함께 진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단계 취업에 대한 이야기 각각 20분씩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진로 마인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투적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그때 초반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멋진 꿈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나요? 혹은 그 꿈을 꿀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신 뒤에요. 그 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이어야지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남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에 보이다시피 윤태호 작가라는 만화가예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웹툰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창 2, 3년 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지으신 작가분이십니다.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슈로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는 만화가가 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지? 만화가가 꿈이 아니면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이 꿈일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꿈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직업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의 꿈은 선생님이야. 나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 나는 더 나아가서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 어떤 대명사를 지칭으로 해서 자기의 꿈을 한정시켜 버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윤태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사로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단에 형용사가 있어야 그것은 꿈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윤태호 작가는요, 단순히 미생이라는 웹툰 작가만으로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세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세상에 단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만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어떤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럼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15년 동안 제 진로와 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강사가 되고 싶긴 한데 어떤 강사가 되어야 될까? 나는 코치가 되고 싶은데 어떤 코치가 되어야 하지? 저는요, 한 명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말을 잘하는 강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저만의 방향성, 가치성을 부여한 거죠. 꿈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현재 지금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관을 발현할 수 있는 이 강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도구입니다.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고 언변이 조금 뛰어나니까 강의를 해볼까? 혹은 나는 교육하는 게 즐거운데 강사로서 내 가치관을 발휘해보자. 여러분들이 가려는 그 직업은요, 사실상 하나의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이 형용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진로 강의를 할 때 혹은 진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관을 찾는 것이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면요, 사실상 진로는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어때요? 방향성 때문에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드리는 숙제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중심축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려는 목적지까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그곳을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요, 어디로 가야 될까가 정확하다면 글쎄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60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그 나이 때 잘 아시나요? 네.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글쎄요, 한두 명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네.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그 이야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요. 기질, 그리고 흥미,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렇죠. 취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즐거운 것을 좋아해. 근데 즐거운 것들 중에 어떤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먹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렇다면 옷을 입는 것 중에서 어떤 옷 스타일을 즐겨 입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떠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요. 우리는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많이 잃고 살아갑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요, 나라는 사람을 구성했을 때 나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로 컨설팅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20대 분들도 있고요. 30대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요, 그 적성과 흥미 찾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성격 이전에 기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건데요. 성격 유형 검사에도 MBTI라던가 디스크 유형 등, 그리고 흥미 조사에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등, 적성 유형 검사에는 워크넷 적성 검사 등 가치관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요, 이 망망대해에 내가 어디 있는지 지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곳을 가는 걸 좋아하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강점을 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와도 똑같아요. 사람은요, 각자만의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발휘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라는 여정은요,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혹은 친구들 관계에 있어도 타인을 굉장히 의식해요. 누구를요? 타인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잊고 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야지 여러분들의 그 궁극적인 진로 방향성에 탄탄한 기반이 된다는 거. 오늘 그걸 알았다면요, 오늘부터 자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지? 나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가장 기쁘지? 나는 무엇을 공유할 때 사람들과 행복하지? 나는 외향적일까? 내향적일까? 외부적인 에너지보다요, 내부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숙제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알아가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죠, 찾아가야 될까? 그것이 우리 취업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경험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은 무작정 하고 봅니까? 아니면 경험은 계획합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싶은데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조금 더 행복할까? 그 고민을 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맞을까요? 진로학습 이론 중에 우연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계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짜장면을 먹었을 때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나 짜장면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짜장면 집에 갔다. 그리고 가서 그 짜장면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계획된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저 또한요, 태어날 때부터 나 코치해야지, 강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특히 저는 20살 때까지 선생님이라는 이름, 강사라는 이름을 꿈꿔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즐겁네 라는 경험을 하고 그때 이 코치라는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꿈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 의한 우연된 학습을 가지셔야 그 직업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본인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길을 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서 뭐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본인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떤 길이 더 좋은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했던 그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사실상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진로라는 건요, 절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고속도로처럼 한 길로 가면은 행복이 다 보이고 고속도로로 딱 한 길로 갔을 때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헤매기도 하고요. 홍진경이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좋은 샘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요, 이 진로라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라는 마인드, 이 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의 길이 절대 정답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요. 가치관을 정하고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취업 마인드입니다. 도대체 취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렇죠? 여러분들 20대뿐만이 아니라 60대까지 취업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실까요?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요, 퇴직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실상 그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도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간다라는 거. 제가 여러 가지 곳에서 강의를 해보지만 요즘에는 50, 60대 분들을 위한 취업 강의가 굉장히 큰 대세입니다. 그만큼 취업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어려워졌다라는 거. 여러분, 취업은 왜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니까? 또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대기업 혹은 좀 더 연봉이 좋은 데는 너무나 큰 스펙을 요구하는 것만 같거든요. 근데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랑 함께 그 마인드셋의 중요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건데, 연도별로 채용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취업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많은 분들이요, 전통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어떠한 전공이 특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관점이 어때요? 하나에 집중해서 이 직무를 잘하려면 이 전공을 꼭 나와야 돼. 틀에 박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꼭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경영학도로서 성공할 수 있다? 글쎄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영학과를 나와야 된다?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미를 잘 갖추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상학과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것도 지금 현재 채용시장에서는 물음표라는 겁니다. 즉, 현재는요, 직무 인적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적합도에 맞는 인재들을 평가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거죠. 2020년대 인재라는 것은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조직사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화된 채용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용 프로세스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입사 지원, 다음은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마지막으로는 최종 합격에 이릅니다. 사실상 이 단순한 채용 프로세스에는요, 각각의 평가 항목들이 가지는 의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숨어져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따로 준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네.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절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2020년대는 어떤 인재를 요구한다고요?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융복합적으로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인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조직 내 사람들과 함께 융화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학교는 조금 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나왔다고 해도 경험적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쌓여져 있다면 우리가 영입하고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단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신규 입사 지원자들께서요, 1, 2년 정도 일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채용 시장은요, 너무나 다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하는 관점으로 절대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진로 마인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무, 마케팅 직무, 혹은 기획 직무, 혹은 영업 직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공채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에 입사하세요. 다 들어오세요. 너 일하다 보니까 영업 직무가 잘 맞구나. 영업할래? 야, 너 기획 잘한다. 기획 파트에 들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영업 파트에 인재가 필요한데 영업만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파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취업은요,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신입사원인데 이러한 곳에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래서 단계적인 경력 포트폴리오를 요즘 많이 제안하고 있어요. 만약 바로 대기업에 입사하기 힘들다면요, 비슷한 직무에 있는 곳에 어때요? 중소기업, 조금 더 하향 지원을 해서 경력을 쌓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의 평가 기준을 알고 그 맥을 잡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셋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철학적일 수 있어요.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것.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을 찍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를 하는 것. 일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정의로 내려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일에 어떠한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직무라는 것은 무엇이죠? 네, 회계 업무, 마케팅 업무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럼 그런 업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칭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만 정리되시면 글쎄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야, 너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은 왜 할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벽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혹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저는 집을 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왜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진로의 방향성도 흐트리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더 나아가서 면접을 볼 때 근본적인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기를 추천할게요. 제가 봐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은 거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저에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메일로 한번 회신을 주시면 제가 몇몇 분들은 꼭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갖추고 있을 때 취업시장에서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들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제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스펙도 굉장히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그 고민의 흔적을 이제는 채용 시장에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요.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인드셋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는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셨나요? 네. 지원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너는 어떠한 경험을 했니? 그리고 너는 입사 후 포부가 무엇이니? 혹은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자기소개서라던가 취업에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궁금할까요? 여러분들의 일대기가 궁금할까요? 나는 이남 일녀로 태어나 이렇게 궁금할까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역량, 강점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회사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했다면 제가 앞서서 탤런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탤런트라는 것은요, 사실상 성경적인 의미로는 달란트라고도 하고요. 탈무드에서는 탤런트라는 것을 재능 그리고 강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 탤런트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강점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키워드예요? 친절하다, 착하다, 또요, 외향적이다. 네, 이것을 크게 우리는요, 성격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어때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 눈에는 아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예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강의를 잘하고 있지만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의 그 장점이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예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성격의 장점 말고 아래 가장 하단에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강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역량입니다. 당신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에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을 기반으로 있는가에 따라 당신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 한 개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잘할까? 일을 할 때 어떤 역량이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고객 응대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 응대 능력? 어떤 걸까요? 친절하기도 하고요, 말을 잘하기도 하겠죠.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역량은요, 이렇게 고객 응대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장점을 넘어선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량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섬세한 성격, 혹은 분석적인 성격, 민감한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객 응대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수인입니다. 저는 고객 응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은 무엇이 궁금할까요? 듣자마자 너는 그러면 어떤 고객 응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섬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저는 그때그때마다 기억하는 습관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유형별로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무엇을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면접관은 궁금한 게 있을까요? 더 이상은 없죠. 네. 여러분들, 회사라는 곳, 취업 시장에서는요, 면접관이 도대체 무엇이 궁금한지를 아는 사람이 빨리 그 승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난 이런 역량이 있어, 저런 역량이 있어가 아니라 그 역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취업시장에서는 빠르게 성공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로부터 취업까지 큰 틀에 맞춰서 쭉 이야기를 했을 때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보통은 메타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취업 시장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외부로 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이회수는 오감을 자극하는 생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열정, 성실성, 도전정신, 감성, 인성 여러 가지 단어들은 사실상 당신을 보여주기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그 4어를 넘어선 생어를 만드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갖춰야 될 능력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라는 사람을 더 넘어서서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길 권유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단델리온 커리어라는 교육업체에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몇몇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좋은 후기를 저에게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비법 노트를 PDF 파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드리기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글을 써주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필요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좋은 자료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글쎄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얼굴 직접 뵙고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